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4일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정찰 위성을 재발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대미 전략과 관련해서는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조치를 지체 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강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보고에서는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으며 노동당 정치국은 발사 실패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며 재발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무기체계 개발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의 중요한 고비에서 크게 내짚은 훌륭한 걸음이라고 지켜세우며 핵무기 증산을 주문했습니다. 당 정치국은 한반도 안전 환경이 극도로 악화하는 만큼 이에 군사기술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외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강도적인 세계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미국의 패권에 반기를 든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전략과 관련해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조치를 지체 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서 해임됐던 김영철은 이번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는데 통일전선부 고문이란 직함 공개로 미뤄 대남 업무에 복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이참에 공포 마케팅을 이용한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오픈마켓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인증이 기본이 됐고 소금 광고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자극적 그림과 문구가 동원돼 오염수 방류 전 구매를 권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요즘 식탁 위를 책임지는 주부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조심하고 보자 하는 면이 많고요. 아이들이 일단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라나면서 어떻게까지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김 같은 거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런 불안을 틈탄 공포 마케팅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이미 고등어 같은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인증이 기본이 됐고 소금 광고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자극적 그림과 문구가 동원돼 오염수 방류 전 구매를 권합니다. 중소상인은 물론 대형 편의점도 이런 흐름에 편승했습니다.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 전으로 국내 시판 소금에 방사능 문제가 없는데도 주기적 방사능 검사를 받는 소금이라며 천일염 기획전에 들어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돈벌이에 급급해 불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한 그 심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런 불안감을 굉장히 자극하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은 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천일염 품귀와 사재기 현상이 계속되는 데 대해 기상 여건으로 줄었던 생산량이 6월과 7월 정상화되면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가 중국 당국의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까지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구속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로서 출전 공백이 길어진다면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예전 경기력을 되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위기감도 감돕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 형사구류에 이어 구속 수사에 나서면서 사법 처리 위기에 놓인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 첫 재판까지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구속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에 선수 생활도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중국 현지의 직원을 급파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대한축구협회는 관련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 중입니다. 다만 협회 측 관계자는 영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현 상황을 명확히 알긴 힘든 실정이라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지금 손준호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9월 웨일즈 원정길은 함께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But it's not in our hands. Obviously, we just pray for him and hope for him that we get him back as quickly as possible, and hopefully, from us, from a football perspective, have him back in the September camp. 대표팀 주장 손흥민 역시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준호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지내다 보니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더 걱정하고 하루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이 있냐는 지적에 일단 축구협회는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 하지만 향후 처분을 떠나 출전 공백이 길어진다면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예전 경기력을 빠르게 되찾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담스 TV 곽준영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 피의자의 입건 당시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력 발생 사건으로 이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 무죄 추정 원칙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마약과 권총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을 당시 공개된 머그샷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머그샷 공개를 추진합니다.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이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 겁니다. 최근 정유정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은 커졌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범죄라든가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머그샷 공개가 곧 유죄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수사기록 공개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 전부가 다 공개되는 거가 원칙이거든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방어할 수 있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데다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피의자로 한정된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묻지마 범죄와 중범죄,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절 연휴를 앞두고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한 남성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쏴 23명이 총탄에 맞고 1명이 숨졌는데요. 또 세인트루이스에서는 10대들이 파티를 벌이던 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등 이 전역 곳곳에서 총격이 벌어져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34km 떨어진 윌로브룩의 한 쇼핑가 주차장입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건 이날 새벽 0시 30분께. 당시 주차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두 23명이 총탄에 맞았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o then I got up and looked out the window and it was just chaos. There was sirens coming from like every direction. There was just hundreds of cop cars from all the way at the light at 91st just down here. 전날 저녁 8시 반쯤에는
워싱턴주의 한 캠핑장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Shooter continued to shoot randomly into the crowd, and the suspect was eventually taken into custody. 이 캠핑장 인근에서는 음악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일요일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새벽 1시쯤 10대들이 파티를 벌이던 한 건물 5층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인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개의 총기를 발견해 수거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3살, 4살, 7살의 어린 세 아들이 아빠가 쏜 총에 숨졌습니다. 총을 쏜 30대 아빠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정입니다.